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키면 하긴 하는데 왜 공부를 못할까? 이 이야기는요, 첫 번째 이야기였던 근면성실한데 왜 공부를 못할까와 유사한 주제예요. 자, 보세요. 시킨대요. 자, 보세요. 시키면 누가? 주체가 누구예요? 하긴 하는데 이것도 주체가 누구예요? 자, 보세요. 답은 여기에 있는데 이 질문 속에 답이 있는데 시키는 주체는 엄마일 가능성이 있고 쌤일 수도 있겠네. 그죠? 하긴 한데요. 누가? 아이가 혹은 본인. 그죠? 자, 이 질문의 문제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토록 자기주도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자기주도력. 자, 시키면 하긴 하는데 이 주제는 뭐랑 비슷하다? 근면성실한데 왜 공부를 못할까? 이거랑 비슷하다고. 자, 이것은 자기주도력의 문제 아니겠어요? 자기주도력이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 이게 정답인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시키면 하긴 하는데 공부를 왜 못할까요? 네, 그것이 정답이라고요. 시켰으니까 거기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도 제대로 할까? 거기까지도 제대로 할까에 대한 또 합리적 의심 들지 않나요? 맞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자기주도력은 뭔데? 자기주도력은 대체 뭔데? 그렇게 중요한 건데 자기주도력이라는 것은 4단계가 보여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보여요. 우리 아이가 어느 단계까지 보여주는지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볼 테니까. 자, 자기주도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 단계에서 고민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고민. 이 고민이라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력. 사고, 생각, 고민. 쭉 하다 보면 무엇이 되지? 무언가가 어슴푸리하게 뭔가 결정이 되지.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죠? 마음을 먹어요. 마음 먹다. 다짐, 결심,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짐과 결심을 되게 자주 해요, 우리 아이가. 그거 되게 멋있는 표현이죠. 되게 멋있는 능력인 거죠. 자, 그렇다면 마음을 먹고 무엇을 하지? 결론은 목표라는 것이 어렴풋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 목표가 정말 멋진 목표가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미완성된 목표가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허무맹랑한 목표냐, 또 나눠질 거예요. 이 결에 따라서 무엇이 자기주도력 2단계가 좌지우지하냐면 계획 단계가 고도화가 되느냐, 고도화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 따져먹게 되는 거예요. 그 현상이 보여질 거예요.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현상? 관찰하는 힘이 엄청나게끔 확장돼요. 관찰하는 힘이. 이 관찰 후에는 탐구하는 힘이 엄청나게 생겨나요. 탐구라고 하는 것은, 관찰은 뭐예요? 지켜보는 거잖아. 지켜봤잖아. 내가 그래서 마음을 먹기까지의 이 목표를 향한 그 관찰 대상, 관찰 그 무언가를 지켜보는 거잖아. 자기 확신을 갖는 과정이에요. 자기 확신을 탐구 영역으로 확장하네. 완전 멋있어지죠? 탐구라고 하는 건 뭐죠? 무언가를 찾아보는 능력이야. 관찰했던 것을 조금 더 열어보고 조금 더 넓혀보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주도력, 이 플랜을 고도화시키는 3단계, 이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관찰, 탐구 다음에 꼭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꼭은 아니에요. 연구의 영역이 넓어져요. 연구라고 하는 것은 탐구에서 조금 더 확장 열어보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기주도력이라는 것이 이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찰은 했고 찾아는 봤는데 여기에서 딱 멈추는 애들이 있어. 이것은 호기심이 발휘가 됐으나 거기에서 멈춘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호기심이
연구 영역까지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자기주도력이 발휘가 되면서 나의 진로, 직업, 구체화된 나의 관심사 이런 걸로 확장이 되는 거죠. 이 현상이 벌어진다면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력이 무조건 멋져져요. 그리고 3단계가 뭔지 아세요? 이것을 실행하고 이행하는 거예요. 실행하고 이행하면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겠어? 실행하고 이행하면서 한 방에 단박에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나요? 아니죠. 내가 관찰했고 탐구했고 연구했던 것들이 증명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자칫 삐까덕거릴 수도 있고 배신감 같은 것도 느낄 수도 있고 더 궁금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혹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상처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것을 시행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해지는 그 순간인 거예요. 이 헷갈린 이 순간을 극복은 해줘야 돼요. 그 극복을 우리 어른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결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냥 참고는 되고 도움은 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강력해진다라고는 보진 않아요. 이것은 스스로에게 만들어지는 성취 욕구와 같은 거예요. 이 성취 욕구가 발휘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시행착오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학습의 시간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증명의 단계 4단계로 가는 겁니다. 이 증명이라는 것은 내가 관찰했던 것을 탐구했던 것을 연구했던 것을 증명하는 그것까지 그래서 만족감 증명이라는 것은 만족감이에요.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는 이 순간까지인데 이때 수준이 조금 더 높은 애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관찰의 대상, 탐구의 대상, 연구의 대상 그 무언가 그 대상을 레벨업을 시켜요. 여기까지 해서 만족을 하잖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한 단계를 더 높이는 거예요. 우리 일전에 만났던 우리 초딩 4학년짜리 아가가 기차라는 거에 대해 기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는 뭐 철도 박사, 기차 박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을 정도. 그런데 그 아가의 기차, 철도라는 영역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만들어진 그 기차들까지 줄줄줄줄줄 다 알고 있는 정도. 이거는 뭐 우리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의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그래서 기차 관련된 뭐 탐구 보고서, 연구 보고서 막 진짜 장난 아니겠었어요. 4학년짜리 아이가 쓴 내용들을 그 탐구 보고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기차에 관한 그냥 일반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써놓은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아가한테 이 기차에 관한 섹션, 주제 중에 기차에 들어가는 AI 영역, 디지털 영역, 전기, 전자, 로봇, 공학 계열에 대한 기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 그리고 미션을 줘본 적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결국에는 그 AI, 로봇 이 영역을 토대로 해서 이 영역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궁금해. 증명되었잖아, 기차로. 그런데 그 증명에서 한 단계를 더 넓혀준 거지. 넓혀보는 거지. 그것이 바로 AI 영역, 전기, 전자 영역 그리고 우주 공학 영역으로 결론은 확장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아가가 우주 박사예요. 지금 중1 되어 있는 아가인데 정말 멋진 아이죠. 여러분들 진로라고 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 이렇듯 자기주도력을 발휘하는 순서 그리고 단계 이러한 것들이 보여진답니다. 여러분들 이 아가가 왜 시키면 하긴 하는데 공부를 못할까? 시키지 말라고요. 시키지 말라고요. 무기력한 상태에서 시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결코 무기력하지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이 아가는 시키면 안 돼요.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뭔가를 판단해서 결정해서 이행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아이한테 왜 매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엄마의 자기주도력 제가 매번 정말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엄마가 자기주도력을 발휘할 이유가 없어요. 엄마는 철저하게 서포터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 특히나 엄마는 서포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기주도력을 왜 굳이 우리 아이들에게 심하게 강하게 적용하려고 애쓰십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꼭 이해시키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들 자기주도적인 아이 만들고 싶잖아요. 시키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